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다시 반등이 나와줬고요. 국내 시장은 이런 반등 행렬에 나서지 못하고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던 것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초부터 대기업들의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도 많이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그리고 시장의 주요 내용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시장 전략 챙겨가 보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해서 또 청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100조 원이 넘는 몸값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의 입성이 임박해서 시장에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오늘 수요 예측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LG화학의 전지사업 부문에서 물적 분할돼 신설된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부터 이틀간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총 공모 주식 수는 4,250만 주로 이 중 신주 발행은 3,400주, LG화학이 보유한 고주는 850만 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25만 7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공모 금액은 최소 10조 9천억 원에서 12조 8천억 원이 예상돼 사상 최대 IPO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공모가 확정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희망 공모가 최상단인 30만 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70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상장과 동시에 코스피 3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상장 이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을 10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 주관사인 7곳의 증권사가 산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은 112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경쟁사 CATL을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성장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자 핵심 부품인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역시 확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 초부터 기관들이 LG에너지솔루션 청약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뿐 아니라 기관의 수급까지 몰리는 상황인 만큼 상장 이후 무난히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대출까지 받아 청약금을 마련하는 등 LG에너지솔루션의 우리 사주 청약도 90%가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익 실현이 확
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사주 청약도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월이 되면서 기관들도 시장에서 많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약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에 또 대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지금 이자가 높아서 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에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재개 소식을 알려서 소비자들이 또 반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되레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은행이 새해 들어 작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6%포인트,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만큼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우대금리를 올리는 반면 또 대출금리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을 올려놓고 세일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셈이죠. 네, 가격을 올려놓고 이렇게 할인 효과를 상쇄한 셈인데 또 최근에 대출 금리가 오른 데는 시장 금리가 올랐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사실 대출 금리는 일단 은행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지표 금리에 마진과 영업비 등을 포함한 가상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요. 지표 금리가 올랐다면 시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은행도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은행이 올린 것은 바로 가상금리였습니다. 우리은행이 새해 들어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상금리를 하루 새 0.5%포인트 안팎으로 인상을 한 것인데요. 우대금리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금융권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내부 판단에 따라 가상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시장금리나 지표금리 등의 동향만으로 자신의 대출금리가 얼마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대출, 이 시대를 맞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또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보였지만 그래도 마감 전에 낙폭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간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다시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0.08%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92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1.15%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 사이에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깊은 상황입니다. 현재 969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수폭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주고 있는데요. 현재 2,65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570억 원, 기관은 1,164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61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869억 원, 외국인은 1,847억 원 현재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이 오늘도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글로벌 긴축 가속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가 되는 금융주들이 오늘도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호실적에 이어서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최고가 부근까지 올라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주들 사이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현재 3.46% 강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4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3%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고요. 14,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게임주들의 주가도 함께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하향 곡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의 규모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조정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메드 현재 9.5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현재 10%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고 있고요. 다날도 현재 7.39% 밀려난 1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이어지면서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오늘 게임주들 빠지면서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소식의 계열사들 모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 낙폭이 깊습니다. 100억대의 영업 손실로 사흘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LX 인터내셔널 중국에 투자했던 요소 비료 플랜트를 통해서 확보한 중국산 요소 1,100톤을 국내로 들여온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 분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이 되었던 류영준 현 카카오웨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계열사 모두 줄줄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35% 빠진 9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신세계가 있습니다. 전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멸공 발언을 내놓으면서 신세계그룹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천억 원 넘게 증발이 됐다라고 합니다. 신세계그룹의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전일의 낙폭을 회복한 모습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용진 회장의 행보에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79% 강세 보여지고요. 23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BK탑스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죠. 상장 폐지 관련한 루머가 나오면서 급락 흐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늘 낙폭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95% 강세 보여지고요. 5,2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의 이런 자산 매입 축소 소식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행보가 주가를 조금씩 더 흐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외국인만 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 시장에서는 코스닥에선 매도, 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양 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안랩, HLB 생명과학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신테카바이오, 동진세미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가치주 차익 실현과 성장주 조정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그간 반등을 보였었던 이 경기 민감주 등 이런 업종은 좀 차익 실현세가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 하지만 또 금융주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외국계 리포트가 좀 목표가 상향이 나온 우리 금융지주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 전반적으로는 차익 실현세가 좀 강한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오늘 철강이라든가 화학 등 이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간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주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 등은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게임 업종 등을 필두로 한 이 성장
최강주 컨셉의 종목들은 좀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등의 이런 주가 급락세가 좀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종목 전체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위믹스의 업히트 입성 소식 등의 일부 반등을 꾀하는 모습 등은 이 분위기 전환의 시작점일지 여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다수의 이벤트를 앞두고 좀 수급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음 주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일 및 또 27일 이 상장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감, 또 그리고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 소식, 또 내일 저녁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모레 한국 옵션 만기일 등 이런 주요 이벤트가 잔존해 있다라는 점은 시장 수급세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별로 좀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 큰 관점에서는 손절보다는 좀 보유 관점이 차선일 수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번 주 단기 바닥권을 다지고 좀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기도 일부 도래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투심 위축에 따른 이런 손절보다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내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일부 종목의 반등이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이 전일 셀트리온 그룹의 자사주 매입 소식 등과 더불어서 또 부스터샷이라든가 이 백신 관련 기대감, 또 지금 열리고 있는 JP모건 컨퍼런스 등의 이슈 등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이사회에서 셀트리온은 1,000억,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 어치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다라는 점, 또 오늘부터 4월 10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밝힌 점 등이 관련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또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들이 좀 대거 참여한 점 등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등도 일부 유입되는 모습 등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신테카 바이오 등의 종목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T 하드웨어 업종 강세 속에서 이 삼성의 대규모 차량용 반도체 시장 관련 M&A 기대감 유입 등의 이 관련주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난 CES에서 이 대형 빅딜을 예고한 가운데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알려진 점, 또 물론 해외 대형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같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슈가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 등의 차량용 반도체 MCU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이 텔레칩스의 급등 속 칩스앤미디어, 인포뱅크 등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소식과 더불어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런 호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강세 오늘 시장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주요 내용들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마지막에 나스닥이 좀 많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920선 지금 정도에서 2,92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증시 흐름 좀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거듭되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 막판에 가까스로 그 하락 추세를 멈추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동반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중심의 IT 주식들은 그나마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살아 있다면 지수는 조만간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출렁거리는 모습들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지금 게임 업체들 그리고 코인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뼈아픈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시가 못 올라가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빠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욱 투자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글로벌 시장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연준발 이야기이죠. 지금 오늘 밤이죠.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하게 될 경우 연임이 확정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그 전의 내용들이 오판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의 이목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연준의 이런 리스크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연준 의장이 이번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따라서 인사청문회 발언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파월 의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장은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읽어내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있어서의 현재 기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의 문제이지 전반적으로 연준이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추세는 특별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돌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만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올해 4차례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금 대형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셀트리온부터 알아볼게요. 셀트리온은 최근에 주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죠. 자사주 매입으로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게 됐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먼저 짚어주시죠.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약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 500억 정도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회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자사주 취득이 주가의 방향을 저는 바꾼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을 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이 생각보다 적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주가에 어떻던 조정성의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에 있어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많이 빠진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략 알려주셨고 카카오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영진이 이렇게 엑시트하게 되면서 시총이 32조 원가량 증발을 하게 됐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계열사 역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페이랑 일부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의 대주주들의 어떤 매도 행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카카오가 살아나야 카카오 그룹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현재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을 잇따른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는 대주주들의 정행뿐만이 아니라 현재 규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성장주였었던 카카오인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물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익 성장률 자체가 꺾였다라는 거, 이런 점을 대비하게 된다라면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저점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점 매수 전략은 타이밍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 보면 또 은행주, 철강주,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내일 강할 만한 업종 전망 좀 도와주시죠. 예, 조선업종이 현재 지금 올해 이익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흐름들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 계속된 원가와 수주 가격과의 어떤 그러한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을 낸다라고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익 내기가 쉽지 않은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조선업종의 단기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금리 인상 수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주들 여전히 저는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험업종보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들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수혜까지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리 수혜,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장 일정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8%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2,921.46포인트로 지금 이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저점이 나오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2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68.5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4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 오늘 이어서 1.20% 정도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그래도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60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이 1,499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1,207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죠. 아마 LG 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앞두고 기업들의 매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74억 원, 외국인이 1,94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2,723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90% 반등이 나오고요. SK하이닉스도 2.81% 반등이 나오면서 1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로 따라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그동안에 큰 낙폭을 기록을 보여줬었는데 현재는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합입니다. 8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2.39%의 상승세 72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현대차 0.24% 반등, 삼성 SDI가 0.48%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카카오는 1.45% 오늘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10만 원 이하에서 지금 9만 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10위에 이름 올리고 있죠.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5.66% 상승이 나오면서 8만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2.59% 하락이 나오고요. LNF도 2.5%
2.58%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주춤하는 모습이죠. 카카오 게임즈가 2.29% 역시 하락을 하고요. 펄어비스는 오늘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0.34%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 안에서 위메이드의 낙폭이 오늘 크게 보여집니다. 7.79% 하락하면서 13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1.21%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가 0.70%, CJN이 0.52% 하락하고요. CJENM 1.45% 상승이 나오면서 과대 낙폭 구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장 잠깐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쉽지 않은 시장 내일의 붐과 함께 하시죠. 민경철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점검을 좀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며칠 동안 지금 새해 들어서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들을 하락하는 업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게임주들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시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 미국 증시의 흐름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나서 네. 이제 후순위로 차근차근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반도체 지수의 차트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자, 이 추세 하단 구간만 터치하면은 반복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자, 과거에 상승하고 상승했던 그 구간에서 어제 기특하게도 네, 양봉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3.15% 무너졌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파월 의장의 그 청문회 입에서 네, 그런 어떤 뭐 그동안 예고되지 않았던 어떤 돌발적인 또 발언들이 강경하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네, 마이너스 3% 이상 혹은 3% 가까이 무너졌지만 오후장 이후에 미국 시간으로 점심시간 이후에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하더니 오히려 플러스 0.37% 네, 강하게 매도세로 찍어 누렸던 그런 캔들의 모습이 오히려 막판에는 매도세를 들어 올리면서 강하게 장대 양봉권의 캔들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증시도 자, 미국의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그런 상승 전환, 상승 반전의 그런 모습을 힘입어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네. 사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우리 새벽 시간 그리고 장전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NFT, 블록체인, 뭐 그런 가상 자산을 뭐 그런 슈팅의 재료로 사용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자, 어찌됐건 게임 관련주들이 P2E 관련된 이슈들, 내가 블록체인 가상 자산을 만들어 줄게. 이거랑 우리 NFT와 게임 아이템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코인으로 바꿔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P2E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과거력들이 있는데 네. 자,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는 회복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암호화폐 가격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게임과 NFT 관련주들이 오전장엔 약세였지만 현재 시간, 지금 실시간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반도체 지수가 강세였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강하게 우리 큰형님 두 분이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 740개, 상승하는 종목 145개로 거의 하락하는 종목들이 5배 정도 많은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자, 이렇게 2개 종목만 해도 코스피 전체 시총의 24%거든요.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우신 큰형님들 두 분이 우리 상승 흐름 만들어주면서 코스피 지수 하방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종목들 중에서는 저 위메이드라는 게임주들이 네. 오늘 아침에 게임주들 안 좋다라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위메이드가 장중에 마이너스 15.51%까지 좀 무너졌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우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도
네, 좀 폭락이 나옴에 따라 위메이드가 주요한 그 지지 구간 라인들 좀 이탈하면서 자, 11만 원 구간, 네, 11만 원, 12만 원 구간대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우리 이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 자산의 네, 차트입니다. 위믹스인가요? 네, 위믹스라는 네. 이제 암호화폐 차트인데, 자, 이게 지금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자, 현재 시간 자,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4,600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자 버전. 자, 오늘자 지금 네, 4,600원까지. 자, 오늘 장중에 자, 한 5,600원 정도까지 이제 빠졌는데, 자, 오늘 갑자기 네, 장중 고가 10,000원까지. 정말 지금 이게 1시간 분봉이거든요. 자, 30분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보시면 자, 우리 11시 30분 이후에 갑자기 뭔가 막대한 거리 대금이 어디서 터졌죠? 아까 3만 원짜리가 자, 코인도 똑같습니다. 자, 5,000원, 4,000원까지 빠지고 바닥을 1중 바닥, 2중 바닥, 3중 바닥 다지더니 갑자기 직전에 고가를 막대한 뭘로? 거리 대금을 거래량으로? 터트리면서 딱 뚫어내는 시점부터 갑자기 자, 5,000원, 6,000원짜리가 5,500원짜리가 단기 고가 10,000원까지 네, 거의 100% 가까운 90% 가까운 시세가 지금 12시부터 지금 몇 시죠? 자, 지금 2시 사이에 네, 지금 2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의 단기 플러스 90%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15%까지 무너졌던 위메이드라는 이제 게임사가 자,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갑자기 코인 가격 급등하니까 자, 오늘 갑자기 막판에 자, U커브 형태로 오늘의 낙폭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NFT 게임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면서 아침에 자, 11시경 코스닥 지수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거의 마이너스 2%까지 낙폭을 보였었는데 장 막판에 마이너스 1% 수준까지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970포인트 회복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 98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지, 밑으로는 960포인트 구간 지지 반등에 성공을 하는지 여부를 우리 게임 관련주들 연결지어서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까지 좀 연결지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야를 보면요. 코로나 관련주 뉴스에 따라서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정부가 백신의 4차 접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우리 아버님들 3차 접종 마치신 분들도 이제 많이들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어제 서울 근방에 이제 카페를 갔는데 네. 우리 좀 연세 많으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QR 체크인을 못 하셔가지고. 그거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마트에도 그냥 들어가시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찌됐건 백신을 다 맞았는데 그런 방역 패스 이렇게 사용법을 몰라서 네.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3차 백신을 뛰어넘는 4차 백신까지도 검토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백신이라는 그런 그런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회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투여가 됐는데 어찌됐건 이런 백신들을 77억 인구에게 투여했던 자금 이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네. 많은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물론 건강을 네.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접종을 하는 거지만 이제 투자의 제약사 관점에서는 입장에서는, 제약사의 그렇죠. 입장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대규모로 막대한 자금을 어찌됐건 백신에 투여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백신을 이제 접종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나옴으로써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종결될 수 있는 사태가 그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런 큰 손들의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좀 뭐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뭐 4번 접종하든 5번 접종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오미크론에 뭐 델타 크론에 맞아요.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좀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백신은 사실은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를 초점으로 해서 백신이 개발됐거든요. 네. 근데 오미크론이 생겨서 맞아요. 사실 백신 접종해도 돌파 오미크론은 감염. 네, 아예 그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는 16개, 오미크론은 32개이기 때문에 사실 초점이 델타에 맞춰져 있어서 효과가 있긴 있지만 네. 엄청 높진 않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오미크론을 초점을 맞춘 백신이 업그레이드 되기까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좀 당분간은 좀
연초까지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네. 3월 달 정도가 돼야 제약사들도 백신 개발사들도 오미크론에 초점을 맞춘 백신으로 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 이후에 오미크론 초점 맞춘 백신이 접종됨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글로벌적으로 줄어드는지 여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게임 체인저로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 화이자, 모더나, 글로벌 제약사와 뭔가 테마로 엮였던 종목군들 혹은 제가 우리 코스피 코스닥 기업이 치료제 개발하겠습니다, 백신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고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찌됐건 백신 접종 2번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3번, 4번 혹시 모르죠? 5번, 네, 5번까지 6번, 10번까지 이어지면 네. 결국에는 백신 늦게 만들어도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자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백신 3차 접종을 뛰어넘는 4차 접종에 대한 고민 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기타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어서는요, 바로 내일의 붐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워낙 지금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기세 등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한 종목들 좀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1월 달 우리 내일의 분 방송을 통해서 자, 일단 1월 4일 화요일에 자, 이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 지수가 빠졌는데 6,100원까지의 시세를 기록하면서 장중 11%라는 좀 상승 시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삼표 시멘트 차트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월 4일 자, 여기서 대시대 초입이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자, 우리가 1월 4일 대시대 초입이다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수익권 도달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다시 장중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 만에 11%의 상승 시세를 오늘 장중에 만들어냈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CT라는 종목입니다. 자, KCT 종목도 자, 우리가 자,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KCT 종목이 1월 6일이거든요. 네. 자, 1월 6일 KCT 종목이 자 1월 6일 자 이날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장기 입평 라인을 뚫어내는 시점에 네. 자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그동안에 KCT는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과거 11,000원까지 폭발했던 주가가 반토막 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렸는데 네. 자 하루 이틀 3일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오늘 장중 플러스 9.67%까지의 상승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3일 만에 2년치, 3년치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좀 늘어보게 됐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보성파워텍입니다. 어제 내일의 가지고 본 종목이었어요. 나오셨잖아요. 자, 네. 이 종목의 우리 기술적 리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력 관련주로 제가 좀 저격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네.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대비 많이 그래도 올랐죠. 견고한 흐름 네. 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상승은 보였지만 지금은 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어찌됐건 시간으로는? 우리는 어제 종가의 이야기를 드렸고 자 종가 지금 3,985원 대비 오늘 장중 고가 자 4,330원까지 하루 만에 우리는 어제 오후에 공략해가지고 네. 어제 종가에 공략해서 여기까지 8%의 상승 파동을 정말 단기간에 노려볼 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자 결과는 딱 요이 땅 하자마자 아침 9시 16분에 결정이 됐어요. 자 이미 2년치, 3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종가에 공략해가지고 상승 시세에 노려봤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종가 부근에 브리핑 드렸던 가격대까지 다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제가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린 지지선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재진 있기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 네. 68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유럽연합에서 앞으로 원자력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유럽만 원자력 짓나요? 아니거든요. 중국 정부도 네. 석탄
공급망 병목 형성 때문에 전역에다가 중국 전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파워테라를 설립해서 파워테라를 통해서 SMR 원전을 미국 전역에 좀 지어서 전력을 공급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 테마가 계속해서 부각됐다가 네. 빠졌다가를 좀 반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 네. 자, 마지막 이제 한신공영 종목 보고하도록 이 했습니다. 종목도 어제 가지고 나오셨죠? 네, 우리 한신공영도 어제 내일의 붐에서 우리 네. 한신공영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29,000원까지 시세에 분출하고 그 시세를 반납한 반토막난 구간에서 주요한 장기평 라인,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시점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았지만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하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던 네. 종목인데 오늘 장중 지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빠지고 있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저격해드린 우리 한신공영 종목은 하루 만에 4%의 상승 시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알아봤는데 잠깐 이렇게 하락 대응이 필요한 종목도 있다고 해서 짧게만 좀 들어보고 갈까요? 네, 우리 하락 대응 필요한 종목이 이제 아까 제가 창을 잠깐 지워가지고 이제 네.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우노 종목인데 자, 폴라리스 우노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7,500원에서 최근 저점 4,000원까지 마이너스 35%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볼 수 없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들을 뚫어냈는데 이게 바로 안 가고요. 한 번 더 조정받고 이 주요한 이 지지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를 체킹하고 네. 그 다음 다시 좀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5,200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혹여나 방송 보고 공략하신 분들은 4,600원에서 5,000원 구간 거래대금 동반되면서 이제 막 스타트한 이 구간의 지지 여부까지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기 구간에 5,000원에서 4,60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다시 성공하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알아봤는데 하루 만에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내일의 분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오늘 종목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일의 분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이제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지수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까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관심 종목 편입해 놓고 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조금은 더 조정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네. 이런 좀 앞에 좀 인트로를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과거에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 구간 뚫어낸 시점부터 8만 원까지 요이 땅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서 8만 원짜리가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5만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이 폭락했고요. 자, 오늘장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5월 달부터의 고가 5월 달부터의 이 매물들을 한 방에 강하게 강력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가 기존의 8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힘없이 무너지기만 하던 가격 조정 거치고 힘없이 기간 조정만 거치던 그러했던 과거의 사막 콘덴서는 이제부터는 잊어버려도 좋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급등주 우리 가슴 뜨거워지는 구간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사막 콘덴서 평가하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모다이노 칩입니다. 자,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방송 시간이 이제 2시여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장 막판까지 계속 갑니다. 네. 참 이거 막판에 또 상한가 가면은 또 안 좋은데. 네. 분명히 이거 제가 네. 이게 이렇게 시청자분에게 하려고 했던 거는 여긴데 이게 이렇게 가서 이제 28%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격 매수를 권고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600원짜리가 최근 저가 3,000원까지 40% 조정받고 최근에 이 박스 상단을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막판에 상한가급의 시세로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왜 뚫어내는 것인가? 왜 돈을 써서 막대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물음표는 이 주식이 큰 그림에서 대시세 초입으로 지금 자리를 만들어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PJ전자입니다.
자, PJ전자가 이제 과거력을 보시면요. 3,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를 볼게요. 자, 이 주식이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요. 자, 이 주식의 고점 제가 이렇게 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상 이래 신고가. 자, 이 첫 번째 고가, 두 번째 고가, 세 번째 고가, 그리고 여기서 이 고가를 딱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딱 뚫어내는 그 시점.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갑니다. 네. 자, 2021년도 6월 17일, 6월 18일 제 생일 다음 날이죠. 자, 제 생일 다음 날에 네. 마치 뭐 제 탄생을 이제 기뻐해 주는 것처럼 네, 그랬을까요? 자, 직전에 그랬을 겁니다. 네. 자, 직전에 고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딱 뚫어낸 시점부터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 갑니다. 자, 이게 3,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배 올라갔네. 차익 실현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거야. 여기가 저항 구간인데 이 저항 구간을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져가는 그 시작점이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저항 구간, 매도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그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낸다는 것에 의미 물음표를 하면은 큰 그림에서는 더 높은 구간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돈을 써서 주가를 뚫어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찌됐건 15,000원에서 주가가 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55%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폭락한 바닥에서 또다시 막대한 매기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났는데 이제부터 요이 땅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네. 우리 경마하듯이 누가 더 급등 많이 하나? 네. 누가 더 상한가 많이 하나?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다. 과거 이제 8월달, 9월달 우리 작년 연말 여기에 고가를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막대하게 네.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도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감히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J전자 때문에 위원님 생일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